박근혜 대통령께서 민심강금 옥중 투쟁하신 지가 1229일째 되는 날입니다. 3년하고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이 정책이 옳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시작이었던 촛불 쿠데타 당시에부터 우리는 그들의 사회주의 경향을 인식을 했고, 그들의 탈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시장경제에 대한 침탈, 역사 바꾸기 등 우리가 예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우와 긴 장마, 또 태풍 장미가 다시 한반도에 접근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많은 피해도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폭탄이라 그러죠. 또 지역별로 이 폭우의 편차가 워낙 심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돌아가신 국민들께 위로와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분들께도 아픔에 우리 공화당은 함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상변화가 대단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과 재배가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상이변과 기상변화가 다가오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이 기상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을 많이 해놨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만족,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매주 국민을 화나게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쏟아내는데, 과연 장기적으로 이 기상 변화에 대한 대책들을 가지고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으면은 박근혜 정부 때 세워놨던 많은 부분들을 참고로 봐야 됩니다. 경제정책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상 변화에 대한, 또 메르스 사태 때도 전염병에 대한 대책들을 많이 강구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연구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폭염이 있는 현장에서도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30만 부 가까운 전단지가 배포가 되고 있고, 전국에 3,100장가량의 현수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매일 전국에 있는 버스나 기본 차량들이 광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과정에서도 서명대 활동과 전단지 돌리기, 현수막 개청, 또 8.15 집회 참여 동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애국 국민들과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8.15 집회는 단순한 8.15 집회가 아닙니다. 광복 75주년, 건국 72주년과 동시에 이번 8.15는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주의 정권, 좌파 독재 정권, 전체주의 정권, 파시즘 정권에 대한 국민의 대저항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부동산 3법 반대, 6.17 반대, 피해자 모임, 또 임대차 3법
반대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문재인 퇴진, 문재인 파면이라는 얘기들이 검색어 상위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왜 길거리로 나오는가? 의사협회는 의사협회대로, 또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반대하는 동성애 반대 투쟁대로 각 분야에 있는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외롭게 문재인 정권과 투쟁을 하고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이번 7.4 전당대회를 통해서 암흑의 시대로 정의하고 그대로의 전면전을 선언했듯이 이제 국민들께서 조금씩 이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아시게 된 겁니다. 이제 공수처법이 이번 주에 통과 시도를 할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한민국 정치상 일당 독재의 국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공수처법은 그야말로 법치 사망을 선언하는 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독주, 독단, 무능, 비현실적 그러한 정책이나 그러한 부정부패에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한마디로 암울한 거죠. 국민들이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8.15 집회는 이 국민의 거대한 저항의 투쟁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애국우파 국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침묵하고 소위 말하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비겁하게 고개 숙이고 굴종하고 미래통합당은 싸우지 못하고 미래통합당이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지율이 올라가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는데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입만 나불나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나와서 싸우고 너희들이 전체주의라고 얘기했으면은 이 파시즘 전체주의 정권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말로는 문재인 정권이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면서 독재와 저항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정치인 정당은 야당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이 안 움직이니까 미래통합당의 단체장도 안 움직이고 미래통합당 소속의 시구의원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발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하기 전이라도 정신들 좀 차리고, 제가 어느 대담에 가서 얘기했죠. 한 방에 훅 갑니다. 국민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좋아가지고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나라를 이렇게 벼랑 끝 싸움, 국민들 간의 분열을 만들면 문재인 정권 자체가 싫은 거예요. 미래통합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자강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자생자립의 단계에서 이제 자강의 단계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을 만나고 돌아와서 전당대회 연설을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전당대회 연설에서 약속했던 외국 국민들과
동지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조목조목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사항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공화당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의 마인드, 기업은 효율성과 이익입니다. 효율이 있느냐? 또 정당은 뭐 이익 집단이 아니니까 확장성을, 이익이라는 게 바로 확장성이잖아요. 확장성을 갖추는 시스템을 갖춰지는가 라는 부분에서 많은 기획을 하는 단계다. 우리 공화당의 정당 시스템의 확장성의 하나는 국민의 바다로 가는 길입니다. 국민의 바다로 가는 길은 하나는 당협을 오프라인 쪽에 당협 구성을 하는 거고 온라인 쪽에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하는 보수 언론이든 좌파 언론이든 언론 방송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네이버 다음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유튜브 시대가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은 한 단계 뛰어넘는 쌍방향 소통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마 8월 15일 지나면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 안에 이러한 두 가지 오프라인상의 당협 구성과 온라인상의 다면 플랫폼 쌍방향 소통 구조를 완벽하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새롭게 방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각 분야별로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전공의는 전공의대로 많은 투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 집회는 집회대로. 우리 공화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 투쟁에 있어서 의사분들의 이번 중국 폐렴에서의 희생과 헌신은 대단히 컸습니다. 의사, 간호사, 의료진 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직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한테 의사 정원수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이 정부는 양심이 없는 정부입니다. 그 희생의 과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다 따먹고 지금도 피땀 흘려 투쟁하고 있는 의사들을 배신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의사의 질은 전 세계에서 대단히 높고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헌신 또한 대단히 높습니다.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이러한 상황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전공의협회나 의사협회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그분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에서는 정책이나 전략기획에서도 그러한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5인이 집단 사보타지를 한 겁니다. 쇼를 한 거죠.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벌집을 쑤셔놓은 거죠. 벌집을. 그들의 양심에
국민들의 뜻을 배반한 그들의 불량심, 비양심적인 행위에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더 분노합니다. 부동산 대책, 잘못된 대책을 세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김현미가 비서실장 되면 우리 집 100억 되겠다라는 글로 조롱을 합니다. 이 정권의 실체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거죠. 무능하고 미래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국민들은 기대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반공산주의 블록 형성에 깃발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하웨이 장비 규제, 틱톡 금지 등 중국 공산당을 향해서 칼을 든 겁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문재인 정권이 미국을 택할 것인가 중국을 택할 것인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지금의 안보 라인을 친북 라인으로 만드는 이유가 미국을 배격하고 한반도에 중국 공산당, 김일성 3대 세습 공산당, 교조주의 공산당주의자들, 대한민국의 토착 발갱이 반미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한반도를 건설을 꿈꾸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야. 우리 공화당은 트럼프 정부의 반공산주의 블록에 대해서 지지를 표하고 반중 자유주의 블록 형성에 앞장서서 나아간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은 한미동맹 70여 년을 지켜왔던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이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종말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반공산주의 블록, 자유민주주의 블록에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애국 단체들이 8.15 우리 공화당과 같이 8.15 집회를 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호주, 또 일본 등 문재인 퇴진 국민 저항권 발동 집회에 함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미국의 샨정 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공화당과 함께 8.15 문재인 퇴진 집회를 지지하고 우리 공화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서명대 현황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인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효율성과 쌍방소통의 최고 전문가, 기업에서 오래 근무를 했던 재훈호 씨를 사무총장으로 최고위원회에서 협의를 했고 오늘 임명을 할 생각입니다. 재훈호 씨는 지난 총선 2020년 3월 우리 공화당 입당을 했고 우리 공화당 정책 전략 수립을 위해서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직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김만재 전 부총리, 고철회장의 비서 정치에 담당 비서 모자관을 했던 분으로 한국 e스포츠 협회 상임이사를 하셨고 12개 e스포츠 기획단을 창단하고
이스포츠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SK그룹 총괄 기업사회공헌 총괄 업무를 비롯해서 정부 비영리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의 협업 구조를 이룬 대한민국 기업사회공헌 제1세대이기도 합니다.